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 뉴스데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60명을 넘었습니다. 2주 연속 평균 50명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면 예식장에 하객이 49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규제 수준이 확 높아집니다. 지금 벌써 5일 연속 50명을 넘겼는데요. 먼저 국내 확진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해외에서 입국한 40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입국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강원도 원주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어제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다행히 추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통해 동선에 따라 방역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부산 서구에 거주하던 B씨 역시 그제 멕시코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국 직후 부산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B씨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부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추가된 해외 유입 확진자는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던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충남대병원 음압병동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방문 판매업자 관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는 이 여성이 입원 당시 폐렴 소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284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지자체나 시설만 노력해선 한계가 있다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개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손병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업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던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순식간에 150명 넘게 퍼졌습니다. 지자체별로 버스와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될 수 있는 중대 고비로 보고 시민 개개인의 방역 책임을 더 엄격히 묻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나 시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용자에게도 고발 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이 확산되면 치료비 환수는 물론 손해배상 등 구상권도 적극 행사하고 과태료까지 물릴 수 있게 법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든 대구 경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보니 한 명 한 명이 방역 책임관이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또한 해외 코로나 확진 환자가 하루 21만 명까지 치솟고 있다며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과 항공운항 제한 외 해외 유입자 관리를 강화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마침내 국회에 복귀합니다. 복귀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부터 들고 나왔습니다. 원내에서 여당과 싸우겠다는 각오인데요. 당장 이번 달 15일이 시한인 공수처 출범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휴일인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살아 숨쉬는 정당이라는 것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현안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이번 복귀가 투항이 아닌 전방위적인 대여 투쟁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 과정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최고위 검사장과 채널A의 유착 의혹에 대해선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적 열세를 넘어설 순 없겠지만 여권의 부정과 불법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정의기억연대 의혹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남북관계 등 다른 사안은 상임위를 통해서 논의하면 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이 복귀한 7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은 공수처 출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빨리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법정 기한인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미국은 지금 쑥대밭입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곳곳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갈등과 분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흥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화려한 불꽃이 워싱턴의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강행했습니다. 시위대가 동상을 밧줄에 묶어 끌어내립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독립기념일에 콜럼버스 동상을 철거한 겁니다. 시위대는 콜럼버스가 인종학살과 미국 원주민 착취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백악관 근처 광장에서 성조기를 불태웠습니다. 이들은 성조기를 불태우면서 노예제도와 인종학살, 전쟁 등을 열거하며 미국은 위대한 적이 없었다고 외쳤습니다. 독립기념일 행사장 주변에선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트럼프 지지자들이 양편으로 나뉘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를 급진 좌파라고 규정하며 이 같은 분열을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We are now in the process of defeating the radical left, the Marxists, the anarchists, the agitators, the looters. 코로나19가 99% 해롭지 않다는 황당한 주장도 펼쳤습니다. Now we have tested almost 40 million people. By so doing, we show cases, 99% of which are totally harmless.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위해 인종과 문화적 갈등을 이용해 자신의 지지 기반인 백인들의 공포심을 부추길 것이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지난 1일 시행된 이후 민주화 인사들의 저서가 도서관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안법에 대한 시민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 충돌이 우려됩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공공도서관에서 민주화 인사들의 저서가 일제히 사라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의 주역이었던 조슈아 웡은 내가 쓴 책이 사라졌다며 사실상 금서 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인 국민당의 타냐 찬 의원, 홍콩 자치를 주장해온 학자 신환의 저서 역시 최근 도서관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당국은 보안법 시행에 따라 일부 서적의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화 인사의 서적뿐 아니라 식당 벽 등에 시민들이 써붙인 메모지까지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은 최근 메모에 정부 비판이 있을 경우 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표현의 자유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일부 식당들은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빈 포스트잇을 벽에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보안법 반대 시위 도중 체포된 시민들의 DNA 샘플을 채취한 데 대해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성폭행이나 마약 소지 등 중범죄자의 DNA만 채취해왔다는 점에서 보안법 반대 시위자를 흉악범 취급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보안법에 대한 홍콩 시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 중앙정부는 단호합니다. 중국 국무원 관계자는 홍콩 상황에 맞게 관련법을 재개정해 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처벌하겠다면서 홍콩 통제 강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